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휴직을 가졌고 이제 곧 복직을 앞두고 있지요. 사실 아이를 가졌을 때만 해도 나름대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육아휴직 끝나는 대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는 바로 복직하는 쪽으로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 정서 발달을 생각하면 3살까지는 엄마가 직접 키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를 관두자니 남편 외벌이로는 생활이 빠듯할 게 뻔할 뻔자고. 정말이지 선뜻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서 골치가 아팠죠. 그러다 누가 시터를 쓰면 어떻겠냐는데 알아보니까 시터를 쓰는 것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 거예요. 제 월급을 그대로 갖다 바쳐야 하는 수준이었으니. 그러니 다시 도돌이표 마냥 돌아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직접 키우지 싶었다가 그럼 또 생활비가 아쉬워질 텐데 싶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양가 어머님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생판남보다는 할머니가 낫지 싶어서요. 하지만 문제는 시댁도 친정도 저희 집에서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회사를 오가는 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 시댁에 갔던 날 넌지시 어머님께 제가 복직하면 저희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실지 여쭤봤는데 어머님께서 황혼육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으시다면서 늙어서 고생하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솔직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에서 시댁이 멀었기에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하셨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운하다던가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봐준다고 하셨다가 얼마 안가 말을 바꾸셨다면 그게 더 골치가 아팠을 테니 깔끔하게 거절해 주신 게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아이를 봐주는 일은 힘든 일인데 그걸 어머님한테만 여쭤보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는 안 여쭤보면 남편 입장에서 괜히 오해하고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한테도 넌지시 여쭤봤습니다. 이때도 역시 안 될 거란 걸 예상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쭤본 거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친정어머니께선 아이를 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아마 아이 때문에 제가 직장을 관둘까 봐 그걸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게는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매일같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올 것이냐였어요. 시댁과 마찬가지로 친정이 멀기도 했고 출퇴근 동선과 겹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친정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매일 그 먼 길을 오간다고 하면 저도 애도 피곤하니까 차라리 주중에는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시대요. 대신 금요일 저녁에는 댁으로 돌아가실 거니 그때부터 주말에는 저희 부부가 애를 돌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선 주중엔 혼자 지내셔야 했는데 그게 마음에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당장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방법이 제일이다 싶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당분간 친정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다행인 건 어머니께서 주중에는 아예 우리 집에 계시면서 아이를 봐주겠다 하신다. 너무 잘 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엔 저보다 더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사실 이러다 자기 외벌이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어지간히 죽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에 100만 원씩 드리려고 한다니까 남편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잡아주는데 왜 돈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뉴스도 안 보냐고 요즘 맨입으로 자기 자식 부모님한테 맡기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모를까봐 하는 말이지만 100만 원도 엄청 싼 거다 했어요. 우리 엄마 성격에 와서 가만히 계실 분도 아닌 거 당신도 알지 않냐. 참고로 저 임신했을 때부터 육아휴직 내내 어머니가 반찬이며 국이며 얼마나 잘 챙겨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단돈 10만 원이라도 드리려고 하면 한사코 사양하시고 안 받아가셨고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저도 강제로라도 꼭 얼마라도 챙겨드릴 생각이었죠. 그런데 남편은 까놓고 말해서 어머니가 해다 주신 음식도 지가 제일 많이 먹었으면서 어쩜 저렇게 나오나 싶은 게 말 그대로 재수가 없대요. 아무튼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장모님한테 돈까지 드리면서 아이를 맡길 바엔 차라리 전문 시터를 쓰자는 소리나 해댔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보는 앞에서 여기저기 전화해 시터 시세가 얼만지 직접 듣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내는 형편이냐는데
진짜 아무리 경제권이 제 손에 있다고 한들 이렇게 사람이 상황을 모르나 싶대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대출이며 보험료며 생활비며 조목조목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도 뭘 좀 느꼈는지 더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던 건지 헛소리를 하는데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장모님한테만 그렇게 큰 돈을 드리는 건 안 된답니다. 드릴 거면 어머님한테도 드려야 한다나요? 그래서 제가 어째서 그러냐니까 어머님이 아시게 되면 기분이 어떠시겠냐면서 저더러 생각이 짧다는데 황당해서 남편한테 이게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냥 용돈 드리겠다는 거냐? 아이를 봐주신다 하니 감사해서 드리겠다는 거지 않냐? 그런데 어머님은 팩트만 놓고 말하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나 어머님한테 김치 한 쪽도 받아다 먹은 적 없다. 그런데 왜 돈을 드려야 하냐? 그랬더니 남편이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있는데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점점 짜증도 나고 괘씸한 거예요. 헛소리를 해놓고는 미안하단 말도 안 하네 싶은 게 인간이 왜 저렇게 막무가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본체만 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또 하는 말이 그래도 역시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잘해드리고 싶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면 한 대 쥐어 받고 싶을 정도로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하지만 애도 있고 그러니 싸우기는 정말 싫어서 화를 꾹 누르고는 그래 그럼 가서 어머님께 다시 여쭤보라 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걸로 해서 한 주는 친정에서 한 주는 시댁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식으로라도 가능하시겠냐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양가에 똑같이 50만 원씩 드리겠다 했죠. 그랬더니 며칠 후 남편이 해결책이랍시고 자기가 육아휴직을 쓰겠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도 밀리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이 있을 게 분명했어요. 실제로 복직하니 책상이 지하실로 옮겨진 경우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 낳고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울 때도 남편의 육아휴직은 옵션에 없던 거였는데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설마 잘리진 않을 거다 승진은 좀 늦게 하면 된다 해가면서 어차피 죽어라 돈 벌어도 장모님한테 100만 원씩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하다나요? 그리고 남편의 그런 말에 저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는데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돈 좀 챙겨드린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납득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또 한편으론 도대체 속으로 우리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으면 저 인간이 저러나 싶기도 했고요. 차라리 남편이 한 1년쯤 쉬면서 재정비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제가 먼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이유도 아니고 한마디로 내가 왜 힘들게 일해서 장모님한테 돈을 드려야 하냐 그렇게는 죽어도 하기 싫다였으니 남편의 인간성까지 의심스럽더라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애를 생각하면 할머니도 좋겠지만 아빠랑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겠다 싶기도 했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는 대로 남편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요. 그런데 지금도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확신이 안 듭니다. 아니 까놓고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틀린 건 없는데 그냥 기분이 너무 나빠요. 다른 무엇보다도 남편이 생판남도 아닌 저희 어머니한테 그냥 드리자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드리자고 한 것뿐인데 그걸 아깝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게 지금도 생각하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어머니는 비록 자세한 상황은 모르시지만 그래도 죄송스러운 거죠. 설마 남편이 제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린다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라지만 그렇다고 나이든 저희 어머니가 무조건 그냥 봐주셔야 하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남편의 속내를 알고 나니 이제 더 열심히 어머니를 챙겨야겠다는 오기도 드네요. 앞으로는 반찬 하나 국 하나도 그냥 받지 않으려고요. 재료비에 어머니 노동력까지 후하게 쳐서 어떻게든 챙겨드릴 겁니다. 그게 싫으면 지가 해먹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리고 남편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땐 정말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멍청한 대화를 남편이랑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하긴 모르죠. 자기가 직접 집에서 애 키워보면 저희 어머니께 드리려 했던 그 100만 원이 얼마나 적은 돈인지 깨달을지도요.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저도 제 남편이 돌대가리는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정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드리는 문제로 남편과 설전을 벌였다며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결국 저희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는데, 아무튼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제가 처음 사연 보낸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저도 아무 문제 없이 복직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요. 솔직히 전에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고 다들 본인 일처럼 의견을 나눠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했지만 한편으론 다시 사연을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했어요. 이제 더는 남편하고 육아 문제로 부딪히지 않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쓸데없는 희망이었나 싶어요. 처음 사연을 보냈을 당시 남편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할 땐 어떡하냐고 고민했었는데 이건 뭐 복직은커녕 육아휴직한 지 반년도 지나기 전에 결국 제 우려가 현실이 되었네요. 일단 저는 1년의 휴직 끝에 복직을 하니 솔직히 좋았어요. 아이랑 있는 시간도 좋았지만 나와서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에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하니까 숨통이 트인 기분이었죠. 그리고 남편이 서툴긴 해도 어쨌든 아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니 회사에 있는 동안은 크게 아이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리고 남편도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고 이후로 정신없이 회사 생활만 해오다가 모처럼 집에서 지내게 돼서 그랬는지 들떠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자기 입으로 너무 좋다 소리를 몇 번이나 해댔는지 몰라요. 그러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의 육아휴직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은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론 다 잘 됐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걸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며 갑갑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그래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아이랑 딱 붙어서 지내느라 제 시간이라곤 가져보질 못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걸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함부로 나갔다 오겠다 뭐 그런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두 달쯤 지나니까 가령 제가 주말에 좀 쉬고 있으면 잠깐 나갔다 오겠다. 저녁 먹고 제가 아이 좀 놀아주고 있으면 요 앞에서 친구랑 맥주 한 잔만 하고 오겠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저도 하니까 별말 않고 내보내주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락은커녕 눈치도 안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집에만 있냐면서 주중에는 자기가 독박 육아를 했으니 주말에는 제 몫이라며 아예 애를 저한테 맡겨놓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주중에 일하느라 힘들었다니까 자기는 저 육아휴직할 때 놀았냐입니다. 그러면서 목에 막 핏대를 세우는데 황당했죠. 저는 남편이 주중에 일하니까 주말만큼은 남편이 쉴 수 있게 배려했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1년 하는 동안 저는 정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주중인지 주말인지도 모르게 애 옆에만 있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날려버렸는지 오로지 자기 힘든 것만 저한테 토로해댈 뿐이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아차 싶었네요. 그리고 결국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도저히 남편을 봐줄 수가 없어서 남편더러 제가 복직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집이 갑갑하면 그냥 다시 나가서 돈 벌라고요. 그랬더니 싫답니다. 휴직이든 복직이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나요? 기가 막혀서 남편더러 휴직한 이유가 애 때문이란 것만 잊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한테 주말에 한 번만 더 애 맡겨놓고 놀러 나갔다간 나도 가만 안 있는다고 그 길로 애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 했더니 그건 또 싫은지 더는 별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고 이틀 뒤 회사에 있는데 몸이 영 좋질 않아 일찍 퇴근을 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현관문을 여는데 애가 정말 악을 쓰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신발도 벗어 던지듯 하고 집에 들어섰더니 애는 거실에 혼자 있고 정신 나간 남편은 방구석에서 귀에 헤드폰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황당해서 컴퓨터 선을 뽑아버리고 남편 등짝을 갈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저를 보곤 처음엔 눈이 커지더니 이내 저더러 미쳤냐고 왜 이러냐대요. 그래서 이러려고 육아휴직했냐고 소리를 지르니 뭘 잘했다고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면서 이게 다 저 때문이랍니다.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이렇게라도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는 거라나요? 기가 막혀서 애 아빠가 돼서는 뭐가 먼저인지 분간이 안 되냐니까 자기도 숨 좀 쉬재요. 거실엔 남편이 먹다만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고
설거지통엔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아이 핑계를 대곤 했거든요. 애가 칭얼거리느라 잠을 안 자서 뭘 할 수가 없었네 해가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는 설마 그래도 아빠가 돼서는 애를 핑계로 거짓말을 치겠나 싶었기에 그저 고생 많았다 하곤 하루 종일 시달렸을 남편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가졌었는데 남편이 해놨어야 할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분통이 터져서 그 길로 남편한테 말 안 하고 애만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도착하고 1시간쯤 지나니까 남편이 정말 친정에 간 거냐며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오대요. 그리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진심이겠지 싶어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믿어주기로 했죠. 그런데 친정에서 돌아오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현관을 들어서는 대각선으로 소파에 앉아 계신 어머님이 딱 보이대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를 보셨는데 뭐라 말 한마디 건네기도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었냐면서 빨리 집부터 치우랍니다.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 좀 하자니까 어머님이 할 얘기가 있으면 당신 앞에서 하라나요? 그리고 남편은 제가 먼저 애 데리고 친정에 간 게 문제라며 그건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부싸움에 끌어들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자기도 어머님을 모셔온 거랍니다. 그리고는 덧붙이길 당분간 어머님이 같이 지내실 거라며 계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애도 봐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가든 말든 관심 끌어나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건 불편하겠지만 그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남편하고 더 말해봤자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으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또 하는 말이 일전에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면 제가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 돈을 어머님께 드려야겠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 돈을 왜 어머님한테 드려야 하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뒤집어지면서 그것 보라고 친정어머니한테는 돈을 그렇게 주려고 해놓고 막상 시어머니가 똑같이 해준다니까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땐 우리 엄마가 말 그대로 나 일하는 동안 애를 봐주신다고 했던 거지만 지금은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나가 놀 생각에 어머님을 모셔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드리라고 했지요. 그리고는 어머님도 참 불쌍하다고 네 나이가 몇인데 어머님이 너 대신 고생을 하셔야겠냐며 쪽팔린 줄 알라니까. 웃긴 게 또 곧바로 꼬리 내리고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온다고 하고 나가대요. 그리고선 이틀째 연락도 없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요. 하루는 월차를 써서 버텼는데 오늘도 연락이 안 되면 꼼짝없이 친정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아이를 봐달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 휴직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는 제가 상황을 이 지경이 꼴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어디다 화풀이를 할 수도 없네요. 그래도 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복직을 시키던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남은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게 정신무장을 시켜놓던지 해야겠지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에 보낼 걸 그랬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혼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친정어머니를 부를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아침 남편이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마보이 같은 인간이 또 어머님을 모시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뭐 제가 뭔 말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이 소리소리를 지르시는데 대충 왜 남편 기도 못 펴게 잡들이를 하냐. 사회생활하던 남자가 어떻게 집에만 있냐. 너가 지금 돈 번다고 까불지만 애 키우는 건 원래 엄마가 하는 일이다. 아무리 아들 편을 들러오셨다지만 들을수록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작정하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육아휴직할 때는 육아며 집안일까지 전부 다 제 몫이었는데 어째서 반대의 입장이 된 지금도 저는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하냐. 그리고 애 키우는 게 제 몫이라고 하면 남편은 아빠로서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그랬더니 이번엔 또 남편이 저더러 뭘 잘했다고 어머님한테 말대꾸냐면서 개거품을 물대요? 그러면서 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면서 당장 손찌검이라도 할 듯이 구는데 저거 지 엄마 앞이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어머님도 그때는 남편을 말리며 얘가 왜 이러냐.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이 말릴수록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지 기세가 등등해져서는 저더러 착히며 카드며 다 내놓으래요. 저 같은 여자는 못 믿었다며 이제 자기가 다 관리해야겠다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땐 당신 아들이 모질이 같으셨는지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라며 화를 내셨지요. 그리고 이 무렵 전 너무 지치고 피곤하단 생각뿐이었어요. 이 악다구니를 온전히 듣고 있는 아이한테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두 사람한테 할 말은 다 했냐. 이제 내 얘기 좀 해도 되겠냐니까. 남편이 한번 짓거려 보랍니다. 이혼하자고 했어요. 집구석이 감옥 같고 애도 보기 싫은데 뭐하러 꾸역꾸역 같이 사냐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더러 너는 애엄마가 돼서는 이혼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하냐고 정신 차리랍니다. 애엄마는 이혼 소리 못하나요? 애아빠가 저 지경인데. 그리고 이후로는 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혼했네요.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고 싶어 했지만 어머님부터가 난색을 표하시자 별 수 없다는 듯 저더러 데려가라대요. 다른 무엇보다 애를 뺏길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었죠. 재산은 뭐 재산이랄 것도 많이 없었기에 미련 없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아이는 결국 돌고 돌아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선 처음부터 그냥 당신이 조건 없이 봐주겠다고 김서방한테 얘기했으면 이혼은 안 했을 거 아니냐며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 소리 들을 때마다 괜한 죄책감을 갖게 해드려서 제가 더 죄송한 마음이에요. 애 딸린 이혼녀가 된다는 건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 현실이 실감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서 어쩌겠나요? 진작에 사람 보는 눈을 키우지 못하고 결혼한 제 잘못이죠. 당분간은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제 아이한테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만을 주며 아이를 키울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